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미 끝난 인연인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마지막 연민 때문에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적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가 된 한 할머니입니다.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죠. 10년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강산이 10번도 더 변하는 세월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서로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사는 길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참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거칠거나 날카롭지도 않고 고분고분하니 마치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처럼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좀 어렵다. 3개월만 쓰고 꼭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혼한 뒤로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전화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전 남편한테 이런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줄 건가요? 아니면 매몰차게 거절을 하실 건가요? 물론 이혼하기 전에 둘이 어떻게 살았느냐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저 같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 부인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한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매달 빠듯하게 생활하시면서 기초연금에서 조금씩 떼서 모아온 그런 돈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에게는 비상금이자 마음의 버팀목 같은 돈이었죠. 혹시나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지내려고, 먹는 거 입는 거 줄여가면서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일이 끊겨서 수입도 전혀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외면을 당하는 상태라서 정말 마지막 기대를 할머니에게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한참 전에 남이 된 사람인데 거기다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 부탁을 받고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마지막으로 설 자리를 잃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래 하고 믿고 빌려주자니 그 이후가 불안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결국
전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모아둔 돈을 주면서 3개월 만이야. 꼭 3개월 안에 갚아야 해. 하고 전 남편한테 단단히 못을 박았죠. 전 남편이야 뭐 아쉬우니까 어떡하겠어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어.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엄청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그래도 잘한 일 같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또 1개월이 더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더니 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 달엔 꼭 줄게.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다음 달이 되자 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다는 둥, 돈을 받을 곳이 있었는데 못 받았다는 둥, 핑계는 점점 늘어갔고 목소리는 점점 예전처럼 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남한테 돈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전부인한테 뭐하러 돈을 빌리러 왔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할머니는 그때 빌려주지 말걸 하고 후회가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주겠지? 나한테 빌려간 돈인데 설마 안 갚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그러다가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소식 때문에 그 할머니의 그 작은 희망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가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옛 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그 사람 요즘 잘 지내던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더라. 여러분, 그 순간 할머니한테는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제주도라는 그 단어만 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돈 빌려줬는데 돈은 안 갖고 놀러 갔다 왔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던 사람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심장이 벌렁벌렁 했겠어요. 화도 나고. 그래서 어쨌든 이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던 거죠. 설마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그래 뭐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냥 주었다 치자.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억울해서 이 분이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참다 못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가는데도 안 받고
한참 있다가 이제 받았는데 겨우겨우 마지못해 받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뭐 다급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은 그 태어나고 뻔뻔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 미안해. 요즘 좀 내가 바빴어. 아, 근데 돈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속이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그럼 바쁘면 돈은 많이 벌었겠네. 근데 왜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를 꾹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주겠지 하고 그런 마지막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답답해요, 답답해. 이젠 내가 더 답답해지네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 딱 보면 삼천리인데 그걸 또 왜 믿어주고 기대를 하시는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할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더 받지도 않고 받아도 몇 마디만 하고 끊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을 못 받은 그런 서운함보다도 나는 이 사람에게 아직도 이렇게 가벼운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이 전 남편에게 아직도 얕잡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맞죠? 밤마다 할머니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작은 한 칸짜리 그 방에서 전 남편의 표정과 목소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리고 10년 전 이혼을 결심하던 날의 기억까지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그때도 전 남편은 그렇게 할머니의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는 아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에휴, 그래. 이제는 연락하지 말자. 그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자. 그 대신 다시는 이 인간을 믿지 말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우연히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멀쩡한 옷차림에 손에는 비싼 과일이랑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마치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이, 오래간만이네. 잘 지냈어? 그 순간 할머니는 우라통이 터져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뻔뻔하게 구는 말과 태도 때문이었던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는 고쳐 쓰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딱 자르고 상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